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이번에 제가 갤럭시 워치 5를 지르게 되어서 실사용기 위주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여러 테크 유튜버들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옵션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워치를 산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고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내가 원하는 형태로 화면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가장 다양하다는 점, 이게 제일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면 한꺼번에 꽤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와 같은 화면 구성은 시계에서 설정을 하는 것보다 갤럭시 웨어 탭에 가서 시계 화면으로 간 다음에 요 꾸미기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다 많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 조금 어둡게 만들어 놓는 화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둡게 해 두었고요. 가장 좋은 점은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계를 사용할 때 바로 시계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보의 우선순위를 꼭 따진다면요,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간, 그 중에 하나는 꼭 서울 시간을 해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날짜, 만복의 정보, 그리고 배터리 어느 만큼 남았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국의 현지 시간도 어떻게 되는지, 요 정도가 꼭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시계 화면을 골랐을 때 시계 안에 보면 디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컴플리케이션이 항상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플리케이션을 골랐을 때 이 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디스플레이 화면을 설정할 것인지를 내가 하나하나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경우에는 세계시간, 만복의, 배터리 잔량, 또다시 세계시간, 지금 제가 설정한 화면에서는 컴플리케이션을 5개를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시간 2개, 그리고 만복의, 배터리, 날짜는 또 디폴트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하나의 컴플리케이션이 남아서 스트레스 지수를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화면은 이 화면인데,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디자인을 또 바꿔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디자인으로 바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디자인만 바꾸면 지금 보는 이 화면이 이렇게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디자인으로 바꿔가면서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이 스마트워치의 가장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 워치를 썼을 때 의외의 좋은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카톡 문자 확인 기록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알림이 왔을 때 이 시계의 왼쪽에 빨간 점으로 알림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데, 이 알림이 있을 때 화면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와 같이 카톡에서 왔었던 문자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전에 있었던 문자 내용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알림을 통해서 들어가서 문자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는요, 이와 같이 상대가 확인했다라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요 부분이 가능한데, 사실 알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마트폰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요. 스마트워치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알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전 대화까지 함께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내용을 확인을 하더라도 알림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가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필요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치에서 확인을 해도 이 내용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림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알림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알림에서 바로 답신을 보내게 되면, 여기서 답신을 보내게 되면 내가 확인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숫자가 없어지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여기 홈으로 와서 알림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홈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화면을 쓸어 올려서 카카오 앱을 직접 실행한 다음에 여기서 최근 대화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은 상대방 쪽에서도 이 내용을 내가 확인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다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애플 워치를 사용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요, 요거는 국내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사실 구글페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구글페이 사용이 굉장히 일상적이기 때문에 구글페이의 구글
윌럿을 설정을 해두고 세팅을 해두면 구글페이를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계에서 사용을 해야 될 때는 구글페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글 윌럿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 과정도 좀 번거롭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홈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바로 구글페이로 진행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면 구글페이도 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구글페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별로 사용처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해외여행을 준비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능은 헬스케어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사용도가 높은 기능은 헬스케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이 시계 자체에 설정을 하는 것도 설정을 하는 거지만 가능하면 웬만한 설정은 다 갤럭시 웨어와 그리고 삼성 헬스를 통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헬스 관련된 기능은요, 체성분 분석 기능, 그리고 ECG, 이게 심박동 점검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수면 점검하는 기능, 이렇게 3가지 기능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마트워치는 내 몸에 딱 붙어서 나의 생체 신호를 바로바로 체크를 하는 어떤 센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다 자세한 레포트와 기능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삼성 헬스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수면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수면 시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수면 차트를 통해서 어떤 수면 패턴을 가지는지 이런 내용을 보고 수면 습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치 데이터가 꾸준히 잘 쌓이면은 나의 수면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가이드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면이 좀 불규칙한 것도 있었고 너무 작게 잔 시간도 있어서 아직은 이와 같은 분석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분석 자료가 나오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중 체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일매일 측정을 하면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고요. 물론 요 정확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나의 트렌드를 보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내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일 측정을 해보고 있는 것이 ECG입니다. ECG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심장 박동 신호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리듬이 이제 정상 신호고 불규칙한 심박이 보인다든가 하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에 증상으로 해서 또 레포트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레포트가 된 것은 결과 공유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요, 심장을 관리했었던 어떤 이력이 있거나 했을 때 나의 주치의에게 이런 내용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이렇게 보면은 내 스트레스 지수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스트레스가 꽤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언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스스로 분석을 하고 대처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꽤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정말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운동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3가지 대표 운동을 설정을 해둘 수가 있고, 요거는 시계에서도 바로 화면에서 이렇게 대표 운동 3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면 보다 상세한 운동 종류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은 운동 부분에 가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운동들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고 보이게 하고 숨기는 이런 기능을 하면 되는데요. 이 운동들 중에서요, 생각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동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스쿼트 같은 애일 것 같아요. 스쿼트 같은 애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밑에 설정 부분을 눌러서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알람을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 부분 다시 선택을 해보면은 이걸 시간 단위로 할 것인지 세트 단위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 이 세트 단위도 마찬가지로 다시 숫자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자세하게 해 놓고 스쿼트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자세를 잡으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스쿼트를 하기 위한 운동 자세를 딱 잡으면 화면이 바뀌면서 반복 횟수에 대해서 직접 카운트를 하고 이때 소모되는 칼로리, 운동 시간에 대한 것을 자동 측정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운동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와치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팔굽혀펴기와 같은 운동의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갔을 때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한다라고 해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시간에 대한 것밖에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동안 손목 부분에서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워치를 쓰면서 가장 유용한 설정 중에 하나는요. 회사 업무용 설정으로 들어가 있는 스마트 락 그리고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제 스마트폰에 회사용으로 사용하는 앱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회사 보안 정책에 의해서 항상 보안 락이 걸려 있게 마련이고요. 언제나 지문을 사용을 하든 핀번호를 쓰든 꼭 이 내용을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사업장에 따라서는 보안 스티커를 꼭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결국은 지문을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럴 때 이 설정에 들어가서 잠금 화면에 스마트 락을 설정을 하게 되면 스마트 락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기로 스마트워치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 스마트워치가 인식이 되어 있을 때는 별도로 암호를 묻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열기 때문에 꽤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꽤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저도 모르게 제 핸드폰이 가끔 소리가 나는 모드로 와서 회의 중에 까똑 이런 소리가 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 와서 워치 설정 중에 알림 설정에 가면 휴대전화에서 알림을 무음으로 받기 이걸 항상 켜놓으면요 소리로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의외의 앱이 또 시계에서 제 기능을 제공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요 열품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었던 적이 있는 요 열품타인데요. 요 열품타에 대한 내용도 요 스마트워치에서 요 앱을 깔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유료 앱이기 때문에 열품타 스마트폰 프로그램의 위에 있는 메뉴에서 스토어로 간 다음에 여기서 워치 측정이라는 요 기능을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료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열품타를 사용했었을 때의 이 시간 기록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여기에 있는 앱에서 열품타 기록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시간에 대한 스타트 시간, 엔드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제때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번에 구매하고 약 일주일 동안 사용한 갤럭시 워치 5의 제가 활용하는 옵션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사용하는 방식들은 저에게 좀 특화되어서 많이 맞춰 놓았고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사용하실 때 이와 같은 옵션들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아보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